자, 지난 시간에 요 7장에 내장 객체 9가지 있었죠. 예. 자, 첫 번째 리퀘스트 객체, 두 번째 리스판스 객체, 세 번째 이제 아웃 객체, 네 번째 세션 객체, 다섯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객체, 이제 여섯 번째는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 그다음 이제 여덟 일곱 번째입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페이지 객체, 그다음에 이제 컨피그 객체, exception 객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객체 중에 리퀘스트 객체와 세션 객체, 애플리케이션 객체,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 그래서 리퀘스트, 세션,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컨텍스트. 요 내장 객체들은 속성이라는 걸 이제 쓸 수 있는데 속성 값을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set attribute 메소드와 get attribute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지금 요 네 가지 객체죠. 그래서 request, session, application, page context 요 내장 객체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set attribute, get attribute names, get attribute, remove attribute. 다음 이제 request 자 객체 첫 번째 내장 객체죠. 요청할 때 이제 요청 데이터들을 서버에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요. 리퀘스트 내장 기체. 내장 기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성할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JSP가 제공하는 겁니다. 요 이름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객체는 웹 브라우저에서 JS 페이지로 전달되는 정보의 모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 내장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get parameter 라는 메소드, get parameter values, 다음에 get parameter names, 자, 요런 이제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get protocol, get server name, get method, get query string, get request URI 이런 이제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가지 이제 뭐 웹 브라우저라든지 웹 서버 요청 헤더 정보를 가져올 때 이런 이제 getter라고 하죠. get으로 시작하는 자, 이름이 이제 get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get으로 시작하는 이 메소드, getter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quest 내장 객체. 그 다음에 이제 get protocol, get server name, get method, get query string, get request URI 아까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et remote host, get remote address, get server port, get context path, get header, 그 다음에 get header names. 자, 이런 이제 getter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메소드 기능이잖아요, 다. 그죠? 어떤 정보를 이제 불러오는 그런 이제 메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객체라고 해서 요 리스판스 객체는 웹 브라우저 쪽으로 응답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리스판스 객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응답이잖아요, 그죠? 리퀘스트는 요청이고, 그죠? 요청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 쪽으로 전달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반대 방향이죠. 리스판스는 응답은 서버가 웹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을 해주는 거죠. 웹 브라우저 쪽으로. 그래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제 전달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리스판스 객체. 그래서 이제 리스판스 객체는 응답 정보와 관련해서 주로 이제 헤더 정보 입력이나 뭐 리다이렉트 하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리스판스 객체 이제 메소드 보면 이제 set header, set content type, 뭐 set redirect라는 이런 이제 메소드들을 제공하십니다. 자, setter 메소드죠. 자, 이런 이제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요 set content type은 여기서 이제 컨텐트 타입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send redirec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URL 주소를 주면요, 요 메소드 실행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메소드다, 그죠? URL로 주어진 페이지로 제어가 이동된다. 자, 이제 그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 객체, 아웃 내장 객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웃 내장 객체는 출력에 쓰이는 객체입니다. 출력. 그래서 이제 뭔가를 출력을 하고 싶을 때
out이라는 내장 객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설명에 JSP 페이지가 생성한 결과를 웹 브라우저에 전송해주는 출력 스트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JSP 페이지에서 출력을 한다 라는 얘기는요, 다시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서버에서 JSP가 실행된 결과값을 출력을 한다 라는 것은 서버의 결과값을 요청한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그 결과값을 처리한 결과값을 전송해 준다 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JSP는 실행한 결과를 어디로 전송한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JSP 페이지가 생성한 결과 출력한 거죠. 출력한 거를 웹 브라우저 쪽으로 네트워크 인터넷으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처리된 JSP에서 처리된 결과가 그냥 서버에서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브라우저가 뭔가를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출력할 데이터를 못 받은 상태니까 뭐 출력해 줄 게 없죠. 그래서 이 JSP에서 출력이라는 의미가 뭐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JSP 페이지가 생성한 결과를 웹 브라우저에 전송해주는 출력 스트림이다. 뭐가? 아웃 내장 객체가. 아웃 내장 객체를 가지고 출력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JSP 페이지가 웹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모든 정보는, JSP 페이지는 이제 서버에 있잖아요. 그죠?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쪽이죠.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는 모든 정보는, 데이터는 아웃 객체를 통해서 전송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세부 상세히 설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든 정보는 JSP 스크립트 요소뿐 아니라 비스크립트 요소인 HTML, 일반 텍스트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 객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바X 패키지 밑에, 서블릿 패키지 밑에, JSP 패키지 밑에 있는 JSP 라이트 클래스 타입이다. 아웃 객체를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려면 그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그 클래스 이용해서 new 키워드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아웃 객체는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어떤 타입이냐 이거예요. 어떤 클래스의 타입이냐. 자바 X 패키지 밑에 있는, 서블릿 밑에 있는, JSP 패키지 밑에 있는 JSP 라이트라는 클래스 타입이다. 이 클래스로 new 해가지고요, 이 클래스 사용해서 객체 생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를 찾아가지고 이 아웃 객체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이제 내장 객체 제공하고 있다 그랬죠. 어디서? JSP에서는 9개의 내장 객체를 기본적으로 다 제공한다.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JSP 라이트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JSP에서는 아웃 객체, 이렇게 요 내장 객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메소드는 웹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하기 위한 프린트 혹은 이제 프린트 ln. 근데 이제 이 프린트 ln은 별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 ln은 줄바꿈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출력 후에 줄바꿈 하라는 건데, 브라우저에서 줄바꿈은 BR 태그 아니면 줄바꿈이 안 돼요.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출력을 해보면 역슬래시 이제 n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escape 코드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줄바꿈 그 코드가 찍히긴 찍히는데, 실제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는 줄바꿈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메소드를 쓰느냐, 프린트 ln을 쓰느냐, 실제 브라우저에서 그 화면에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지 않고요, 똑같습니다. 아웃 객체, 요 메소드, 프린트 ln 메소드 주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 내장 객체 이제 메소드, 그 외에 메소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is auto flush 라는 게 있습니다. auto flush, is auto flush. is로 시작되는 거는요, 이 메소드는 실제 이제 getter 메소드인데, getter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get으로 시작하잖아요. 메소드 이름이. 그런데 조금 이제 그 getter 중에 true, false 논리값을 반환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에서는 이제 메소드 이름을 이제 is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냐 아니냐 물어보면요, true, false로 대답해 주거든요. 그래서 is auto flush라는 메소드
얘는 리턴 타입이 불리언 타입이죠. 예, 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출력 버퍼가 다 찼을 때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플러시하는 거. 오토 플러시죠. 오토 플러시 is 오토 플러시니까 뭐예요? 오토 플러시 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예, 오토 플러시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리턴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플러시 그러니까 출력해서 비우기 할 경우에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를 리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buffer size 버퍼의 크기를 인티저 타입으로 리턴을 하는 거고요. 자, 출력 버퍼. 이때 이제 이 버퍼는 출력 버퍼입니다. 출력 버퍼 이제 크기를 사이즈를 리턴하는 메소드고요. get remai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결과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출력 버퍼에 자, 현재 남아 있는 출력 버퍼의 이제 크기 비어 있는 버퍼가 사이즈를 이렇게 잡아 놨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비어 있는지 자, 그 크기를 리턴해 주는 게 get remaining 이라는 이제 메소드고요. 그다음에 클리어 버퍼 클리어 버퍼가 있는데 이거는 보이드죠. 리턴 타입이 리턴 값이 없다는 거죠. 얘는 그냥 실행하면 기능 실행하고 끝나는 겁니다. 클리어니까 지우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출력 버퍼에 전형되어 있는 내용을 웹 브라우저에 전송하지 않고 플러시하지 않고 그냥 지워버립니다. 클리어 버퍼는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하지 않고요. 플러시해서 플러시한다는 게 비운다는 게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지우게 하려면 클리어 버퍼 메소드 쓴다. 그 다음 이제 프린트 ln 나왔죠. 스트링 타입의 이제 외계 변수 값을 던져주면 요 값을 브라우저에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플러시. 플러시는 현재 출력 버퍼에 전형되어 있는 내용을 웹 브라우저에 전송하고 비운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플러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 오토 플러시 아니고요. 수동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제어해서 플러시를 하고 싶다 할 때 이 플러시 메소드를 씁니다. 그 다음에 close, close. 오늘 이제 현재 출력 버퍼에 전형되어 있는 내용을 웹 브라우저에 전송하고 출력 스트림을 닫는다. 출력 스트림을 아웃이라는 게 이제 출력 스트림 객체였잖아요, 그죠? 이 자체를 그냥 닫아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아웃 내장 객체 이제 메소드들이 이렇게 자, 앞에서 지금 리퀘스트 객체하고요, 리스판스 객체하고 지금 아웃 객체까지 가는데 메소드가 상당히 많다, 그죠? 자,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에 7장에 표에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따로 이렇게 뭐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웃이라는 내장 객체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고요. 이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캠을 표기법으로 이렇게 이제 객체 이름을 이렇게 준 거죠. 참조변수 사실은 거죠.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라고 해서 요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는 현재의 JSP 페이지의 컨텍스트, 요 컨텍스트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내장 객체를 구하거나 페이지 이제 흐름 제어 그리고 이제 에러 데이터를 얻어낼 때 이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한다. 자, 현재 JSP 페이지의 컨텍스트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타입이 나오죠. 자바 X 패키지 밑에 서벌릿 패키지 밑에 JSP 패키지 밑에 페이지 컨텍스트 요 이제 타입입니다. 클래스의 타입입니다. 페이지 컨텍스트 클래스 타입이고요. JSP에서는 페이지 컨텍스트 요 이름으로 내장 기치를 사용합니다. 페이지 컨텍스트. 그래서 이제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소드가 많죠.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달달달달 그냥 외우시려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 이제 시험을 치신다 그러면 그냥 달달달 외우고 시험 치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그래서 이걸 달달 외우는 거 정도는 아니어도 페이지 컨텍스트 우리가 그 내장 객체에 9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내장 객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내장 객체 어떤 메소드들이 있더라 정도, 그 정도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생각나시면 이름 같은 거 이렇게 막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못 외운단 말이에요. 예, 보면 이게 뭐다 하는 거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기체 메소드 보시면 이제 get request라는 게 있고요. 예, 리턴 타입이 서블릿 리퀘스트입니다. 이 타입이고 페이지 요청 정보를 가지고 있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예. 자, 리퀘스트 내장 객체를 리턴하는 메소드입니다. 예, 페이지 요청 정보를 가지고 있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를 리턴할 때 get request 에서 사용하고요. 다음에 이제 get response는 리턴 타입이 서블릿 리스판스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요청에 대한 응답 정보를 가지고 있는 리스판스 내장 객체를 리턴해 준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out이라는 메소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JSP 라이터 타입이죠. 요 객체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자, 페이지 요청에 대한 출력 스트리밍 out 내장 객체를 리턴해 준다. 예. 자, 그래서 get request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를 리턴하고 get response는 리스판스 내장 객체를 리턴하고 get out은 JSP 라이터 타입의 내장 객체를 out 내장 객체를 리턴하고 다음에 이제 get session HTTP 세션 돼 있죠. 타입이 리턴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청한 웹 브라우저에 세션 정보를 담고 있는 세션 내장 객체를 리턴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get이죠, 그죠? 어떤 값을 리턴을 받는 겁니다, 그죠? 자, 세션 객체 리턴 받을 때 get session 메소드. 다음에 이제 get servlet context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servlet context라고 돼 있죠. servlet context를 타입을 리턴을 받는데, 요 이제 servlet context는 페이지에 대한 servlet 실행 환경 정보를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servlet 실행 환경 정보를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를 리턴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get page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리턴이 되고요. 페이지 내장 객체를 리턴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servlet config 메소드는 servlet config 객체를 요 타입의 config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의 servlet 초기 정보, 설정 정보를 갖고 있는 자, config 내장 객체를 리턴해 준다. 다음에 이제 get exception은 리턴 타입 exception이죠. 그래서 페이지 실행 중에 발생되는 에러 페이지에 대한 예외 정보를 갖는 exception 내장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자, 이런 메소드 다 get죠. 자,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션 내장 객체예요. 자, 세션 내장 객체. 자, 그래서 요 세션 내장 객체는 요거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한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션은 그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면 그 서버 쪽에 세션이 그 브라우저 하나당 하나의 세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청한 웹 브라우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요 세션이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션 내장 객체는 이런 웹 브라우저 요청한 웹 브라우저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내장 객체가 세션 내장 객체다. 그래서 이제 이 세션 내장 객체는 타입이 자바X의 서블릿의 HTTP 세션 타입의 이제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JSP에서는 요 이제 세션이라는 내장 객체 이름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요 세션 객체는 웹 브라우저 하나당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당 한 개의 세션 객체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0명의 사용자가 있어요. 각 지역에 이제 100명의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서버에 딱 접속해요. 100명이. 그러면 서버에는 100개의 세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세션이 뭘 하느냐? 자, 요청, 리퀘스트죠. 리퀘스트.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접속하는 걸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죠? 각각의 이제 클라이언트의 그 정보를 이 세션 객체가 담고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 하나당 하나의 이제 세션이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부 설명에 따라서 주로 회원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한다. 우리가 이제 회원 가입한 후에 로그인 로그아웃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로그인 로그아웃 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쿠키와 세션을 쓰는데 그때도 이제 요 세션을 씁니다. 근데 이제 쿠키도 초창기에는 썼는데 지금은 쿠키로 로그인 로그아웃 인증 처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쿠키는 보안상으로 조금 이제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세션을 쓰고요. 쿠키 같은 경우에는 쿠키를 사용했을 때는 그 웹사이트 접속 후에 발생되는 그 데이터들을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 저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게임방에서 어떤 사이트 이렇게 접속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해킹하는 사람이 그 이제 게임방에서 그 이제 누군가 이렇게 컴퓨터 쓰고 싹 나가면요,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쿠키 정보를 쫙 읽어가지고 해킹할 수 있는 자료를 싹 빼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에 보시면 어떤 사이트 접속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에 조금 이제 뭐 민감한 그런 이제 페이지들을 작성한다. 보안하고 상관없으면 뭐 쿠키 썼어야 되는데, 보안을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하면 보통 이제 이 세션 객체를 씁니다. 서버 쪽에 그 정보가 저장되는 게 이제 세션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 내장 객체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get id라고 있는데, 이건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죠. 자, 해당 웹브라우저에 대한 고유 세션 id 값을 리턴합니다. 뭐 이렇게 그 비유를 하면, 뭐 사람 태어나면 아기가 이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이제 그 동사무소에 이게 등록하잖아요, 그죠? 하면 뭐 나옵니까? 주민번호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 딱 접속해요. 접속하면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가 뭐 100명이 접속할 수도 있고 1000명이, 안 그러면 10,000명이 뭐 수십만 명이 이렇게 접속할 수도 있어요, 서버에. 그러면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지, 또 이 요청을 처리한 결과값, 응답이죠. 응답을 줄 때 어느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서버 입장에서는. 서버는 하나인데 클라이언트는 다수 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서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요 이제 세션 아이디를 이제 쓰는데, 이때 이제 이 get id라는 게 고유한 세션 아이디를 리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버적으로 이제 접속했을 때 세션 아이디, 발생된 세션 아이디 값을 확인할 때 요 get id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creation time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long type으로, 숫자죠, 숫자. 자, 요 이제 그 해당 세션이 생성된 시간을 리턴합니다. 숫자로.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날짜, 시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초를 예를 들어서 뭐 60초는 1분이잖아요, 그죠? 360초는 1시간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360초 곱하기 24한 게 뭐야? 하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초를 알면, 이게 뭐 12억 3,600초가 있어요. 이게 며칠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초를 분으로 바꾸고, 분을 시간으로 바꾸고, 그죠? 그 시간은 이제 24시간으로 이렇게 또 나누면은 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 요 해당 세션의 생성 시간을 리턴한다. 롱 타입으로 리턴한다. get creation time. 세션이 생성된 시간을 리턴하는 메소드. 다음에 get last accessed time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롱 타입으로 이제 시간을 리턴해 주는 건데, 웹 브라우저의 요청이 시도된 마지막 접근 시간을 리턴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set max inactive interval이죠. 좀 깁니다. set max inactive interval. 이거 이제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개 변수 값으로 시간 값을 줘요. 그래서 해당 세션을 유지할 시간을 초 단위로, 여기 이제 시간 값을 초 단위로 이렇게 주면은 이제 세션 유지할 요 시간만큼 세션을 유지시킵니다. 다음에 get max interactive
inactive죠. 인터랙티브가 아니고 inactive입니다. inactive 인터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리턴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30분 이제 최대 inactive 인터벌이라고 해서 30분으로 요 set max 여기 지금 위쪽에 있는 요 메소드죠. set max inactive 인터벌 요 메소드로 지정된 값을 리턴을 해준다. 자, 기본 값은 아무것도 이제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기본 30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New라는 메소드는 자, 리턴 타입이 불리언 타입인데 true false인데 현재 웹 브라우저가 새로 불려진 즉 새로 생성된 세션은 true 값을 리턴해 줍니다. 새로 접속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invalidate라고 해서 요 이제 메소드는 자 리턴 값을 없고요 보이드고 현재 정보의 이제 유지로 설정된 세션 속성 값을 모두 제거한다. 그러니까 세션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invalidate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 invalidate 사용해서요 여러분들 이제 로그아웃 같은 거 하면 로그아웃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남긴 그런 정보들 있죠.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 이런 것까지 싹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션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 자, 제거한다 돼 있죠.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자, 주로 세션을 무효화 시킬 때 사용한다 돼 있죠. invalidate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세션 내장 기체 메소드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내장 기체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내장 기체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정보를 갖는 컨텍스트와 관련 있는 객체다.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객체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서버의 설정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로그 정보와 관련된 그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기본 객체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당 한 개의 객체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기본 객체는 웹 애플리케이션당 한 개의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유하는 변수로 사용될 수가 있고 웹사이트 방문자 기록을 카운트하는 그 카운터 만들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객체는 자바X의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 타입으로 제공하고 있다. 타입이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 타입이라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객체.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객체에서 제공되는 이제 메소드들을 보시면 get sublit info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하는데 웹 컨테이너의 이제 이름 버전을 이제 리턴해 주는 거고요. 자, get mime type 하면 이 파일명을 이렇게 이제 주면 지정한 파일의 mime type을 리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sublit info 하면 웹 컨테이너의 이름과 버전 출력해주고 get mime type으로 mime type을 리턴 받을 수가 있고 real path라고 해서요. 여기 이제 경로를 넣어주면 지정한 경로를 웹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상의 경로로 자. 절대 경로입니다. 절대 경로 경로를 변경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문자로 리턴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로그라고 해서 이 메시지를 넣으면 로그 파일에 이 메시지 문자로 되어 있는 메시지를 기록을 해줍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 관련된 이제 메소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nfig 내장 객체입니다. config 자, 환경 설정하고 관련되겠죠. 그래서 config 내장 객체는 자바X의 서블릿의 서블릿 config 타입의 객체고요. 서블릿 config 자 객체는 자 서블릿이 초기화되는 동안 참조해야 할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블릿 config 객체라고 하는데 이거 config 객체 내장 객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서블릿이 초기화될 때 참조해야 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거 뭐가 config 내장 객체가 서블릿이 초기화될 때 참조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내장 기체가 config 내장 기체입니다. config 내장 기체는 컨테이너당 한 개의 객체가 생성된다. 그래서 같은 이제 컨테이너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페이지는 같은 객체를 요 config 객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객체 중에 컴피그 내장 객체, 자 다시 설명드렸고요. 요 컴피그 내장 객체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get init parameter name. 자 여기 이제 복수형이죠. s 들어가서 get init parameter names. enumeration 타입이고요. 리턴 타입이 모든 초기화 파라미터 자 이름을 리턴을 해줍니다. 다음에 get init parameter.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매개 변수 값을 넣는데 스트링 타입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름이 name인 초기화 파라미터 변수명입니다. 초기화 파라미터 변수명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해준다. 다음에 이제 get sublet name이라고 하면 자 문자열로 리턴해주는데 sublet의 이름을 리턴해주고요. get sublet context 하게 되면 sublet context 이제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sublet context 객체를 리턴해줍니다. 자 실행하는 sublet context 객체를 리턴해준다. 이렇게 이제 config 내장 객체 메소드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내장 객체입니다. 페이지 내장 객체. 요거는 이제 JSP 페이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객체고요. JSP 페이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객체를 의미한다. 페이지 내장 객체. 그래서 이제 JSP 페이지 내에서 페이지 객체는 this 키워드. 우리가 이제 현재 객체 선택할 때 이제 this라는 키워드 쓰죠. 그래서 이 this 키워드로 자기 자신을 참조할 수 있다. 그래서 자바에서 그 this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this가 이제 자바 언어에서 자기 자신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참조 이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페이지 객체는 자바 X 패키지 밑에 서블릿 밑에 JSP 패키지 밑에 있는 HTTP JSP 페이지 타입의 객체다. 그래서 웹 컨테이너는 자바만을 자바스크립트로 전하기 때문에 페이지 객체는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내장 객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장 객체로 이제 예외, exception 내장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SP 페이지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외를 처리할 페이지에 전달하는 이제 객체다. 그래서 이제 exception 객체는 페이지 디렉티브, 페이지 디렉티브 기억나시죠? 꺽쇠갈로 %@수로 시작하는 거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 형태로 된 거죠. 그죠? 디렉티브 세 가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자, exception 예외 객체입니다. 페이지 디렉티브에 is page 자, is error page 속성을 자, true로 지정한 경우에 JSP 페이스 is error page라는 요 속성 값을 true로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지정했을 때 그때 이제 해당 JSP 페이지에서만 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요때 이제 요 exception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요런 이제 조건이 되는 JSP 페이지에서만 사용 가능한 내장 객체가 exception 객체입니다. 페이지 디렉티브에 이제 에러 페이지 속성을 true로 지정한 JSP 페이지에서만 exception 내장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 타입은 java.lang에 있는 throwable이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exception 내장 객체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인데 get message 하면요, 스트링 타입으로 발생된 예외에 메시지를 리턴해 주고요. toString 요 메소드는 스트링 타입을 리턴해 주는데 발생된 예외 클래스명과 메시지 여기서는 이제 그 get 메시지는 에러 메시지만 예외 메시지만 출력을 해주고요. 리턴해 주고 toString 했을 때는 예외 클래스 이름하고요. 다음에 이제 요 메시지 또 이제 같이 리턴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print stack trace라고 있죠. 이거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해 주는데 발생된 예외를 역추적하기 위해 표준 예외 스트림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외 발생 시에 예외가 발생한 곳을 알아낼 때 주로 이제 print stack trace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장 객체 영역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예, 스코프죠, 스코프. 예, 영역.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은 요 이제 페이지,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다음에 세션, 예,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예. 자,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요 네 개의 자,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네 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네 개의 영역이 있는데, 요 내장 객체의 요 영역은 뭐 다른 말로 이제 유효 기간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생소하긴 한데, 그냥 이제 내장 객체의 유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객체 공유 범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 웹 애플리케이션의 내장 객체 영역을 이제 요 네 가지 페이지, 자,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제 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 영역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자, 그 웹 브라우저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JSP 페이지가 이제 호출이 되고, 웹 브라우저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때 단 한 개의 페이지만 대응이 된다. 요청에 대해서 한 개의 이제 요 JSP 페이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페이지 영역은 객체를 하나의 페이지 내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스코프를요 페이지로 지정하면 현재 JSP 페이지에서만 특정 객체를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다른 페이지에서 쓸 수 없고 현재 JSP 페이지에서만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페이지 이제 하는 이제 스코프입니다. 페이지 영역은 객체를 하나의 페이지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그 뜻이고요. 요 페이지 영역은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스코프 영역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웹 브라우저 요청에 대해서 같은 요청을 공유하는 페이지가 대응한다. 요 리퀘스트라는 게 요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서버 쪽으로 자, 이제 한 개의 페이지만 요청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리퀘스트 영역이면 두 개의 페이지가 같은 요청을 공유할 수도 있다. 그래서 리퀘스트 영역은 객체를 하나 또는 두 개의 페이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리퀘스트. 그래서 이제 include action 태그나 forward action 태그 아직 안 배웠어요. 뒷장에 나옵니다. include action 태그, forward action 태그, 이것도 이제 JSP 태그 명령입니다. 를 사용하면 리퀘스트 기본 객체를 공유하게 되어서 같은 리퀘스트 영역이 된다. 그래서 include action 태그나 forward action 태그를 사용할 때 요 이제 스코프가 리퀘스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 기본 객체를 공유하게 돼서 자, 같은 리퀘스트 영역이 된다. 주로 이제 페이지 모듈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리퀘스트 영역은 리퀘스트 기본 객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션 영역인데, 자, 웹브라우저당 한 개 세션 객체가 생성된다.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같은 웹브라우저 내에서는 요청되는 페이지들은 같은 요 세션 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객체를 공유하고 주로 회원 관리에서 회원 인증에 요 세션 씁니다. 그래서 세션 영역은 세션 내장 객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영역. 자,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당 자,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생성된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 하나당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생성된다. 그리고 이제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에 요청되는 페이지들은 같은 객체를 요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공유한다.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애플리케이션 기본 객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장 객체의 영역
자, 네 가지죠. 페이지, 예, 요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예, 리퀘스트 기본 객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션도 세션 내장 객체를 쓰고요. 애플리케이션도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씁니다. 기본 객체를 씁니다.